선거가 3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난 10년간의 길이 그러했지만 제3정당 후보로서 기득권 정당들과 맞서며 대한민국의 정치를 바꾸고 미래로 가는 길을 열기란 정말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거듭 깨닫습니다. 어렵고 힘든 길이지만 또 어떤 역경이 닥쳐올지 모르겠지만 우리 대한민국이 이대로는 안 된다는 걱정과 고단한 삶의 길에서 쉴 곳을 찾아 헤매는 많은 분들을 생각하고 반칙과 특권 없는 공정한 세상을 갈망하는 청년들과 대화하면서 제가 걸어온 길 그리고 제가 걸어갈 길을 생각해 봅니다. 저는 부산 범천동에서 자라났습니다. 범천동 바로 옆이 범일동입니다. 바로 노무현 대통령께서 처음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된 곳입니다. 저는 부산 철양동에 있는 부산고등학교 출신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본인 정치의 출발점이라고 하셨던 바로 그 철양동입니다. 노무현의 정신은 제 고향의 흙을 먹으며 자랐고 노무현이 사랑한 사람들은 우리 동네 아버님, 어머님, 친구, 형제들이었습니다. 그런 보이지 않는 인연이 있었기에 노 대통령 취임식 때 8명 중에 국민대표 중 한 사람으로 젊은 경제인을 대표해서 제가 초청받았을지 모릅니다. 오늘 제가 정치를 한 지난 10년을 생각하면서 노무현 대통령의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만약 그분이 지금 살아계셨다면 그분이 보시기에 지금의 대선판이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변화와 혁신이 중심이 되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개혁 경쟁의 장이 되어야 할 대선이 역대급 비호감 대선이 되었습니다. 도덕성과 비전은 실종되고 니 편 내 편 가르며 남 탓 공방만 벌이는 모습이 얼마나 한심하다고 생각하셨겠습니까? 먼저 노무현 대통령은 지역주의 청산을 위해 평생을 바쳤습니다. 자신과 별 연고도 없는 호남 차별에 대한 분노와 시정 요구를 넘어 대한민국 전체의 화합과 통합을 위해 노력하셨습니다.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격인 고단한 일이었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도 국회의원과 후보 시절에는 민주당 정치인이었습니다. 그러던 그분이 대통령이 되고는 바뀌었습니다. 진영의 자산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자산이 되었던 것입니다. 지지자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지지율 하락을 감내하면서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한미 FTA, 제주 해군기지 건설, 이라크 파병을 추진했습니다. 과학기술 중심국가가 대한민국의 국가 전략임을 간파하셨고 지역주의 청산과 정치 정상화를 위해 선거구제 개편과 대연정을 제안하셨습니다. 자신이 꿈꾸던 가치와 이상이 있었지만 정치의 개혁을 위해 대타협을 추구했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실용을 선택하셨습니다. 민주당 정치인 노무현에서 정파의 이익이 아닌 전체 국민의 이익을 우선하는 진정한 국가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그분의 머릿속에 나라가 있고 그분의 가슴 속에 국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정치는 왜 그렇게 못하는 것입니까? 지금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을 둘로 갈라놓고 있는 진영 정치, 만약 그분이 살아계셨다면 그대로 두고 보셨겠습니까? 노무현이 없는 지금 또 누군가는 일생을 걸고 정치적 명운을 걸고 국민을 분열시키며 상대방의 실수와 반사 이익만으로 평생 먹고 사는 진영 정치를 타파해야 합니다. 그 일 미약하지만 저와 안철수가 걷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떨어지는 물로 바위를 뚫어야 하는 어려운 일이지만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이고 누구도 선뜻 나서지 않았기에 저는 지난 10년간 쉬운 길을 놔두고 어려울 줄 알면서도 어려운 길을 택했습니다. 국민의 상식을 마비시키고 공정을 훼손하고 반칙과 특권에 눈 감는 부도덕한 진영정치, 제가 반드시 이겨내겠습니다. 또 노무현 대통령은 반칙과 특권 없는 세상을 외쳤습니다. 이념과 진영에 갇히지 않고 과학과 실용의 시대를 열고자 했습니다. 저 안철수가 생각하고 가는 길과 같습니다. 저는 거대 기득권 정당의 이익만 생각하는 정치에서 벗어나 국민 우선의 개혁적 실용주의 정치를 실천하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는 당선되면 정파는 달라도 능력 있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국민통합 내각을 만들 것입니다. 조직된 표가 무서워서 아무도 선뜻 나서지 않았던 연금개혁도 해낼 것입니다. 강성귀족노조의 특권과 반칙의 상징인 고용세습도 기필코 풀이 뽑겠습니다. 공정하고 반칙과 특권이 없는 세상을 위해 반드시 해야 하는 일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살아계셨다면 제가 하려는 이런 일에 큰 응원과 박수를 보내주셨을 겁니다. 오늘 아침에 국민께 어떤 말씀 드릴까 생각하면서 문득 차별과 배제와 싸우며 국민 통합을 위해 한 평생을 바친 노무현 대통령의 인생과 정치 역정이 생각났습니다. 무엇보다 국민의 피를 뜨겁게 끓게 만들었던 우리 사회에서 특권과 반칙을 반드시 없애겠다는 그분의 열정과 소신이 기억났습니다. 34년 전 자신의 첫 대정부 질문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사회는 더불어 사는 사람 모두가 먹는 것, 입는 것 이런 걱정 좀 안 하고 더럽고 안 입고 온 꼴 좀 안 보고 그래서 하루하루가 신명나게 이어지는 세상, 그런 세상입니다. 만일 이런 세상이 좀 지나친 욕심이라면 적어도 살기가 힘들어서 아니면 분하고 서러워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일은 없는 세상, 이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지만 34년이 지난 지금도 대한민국은 아직도 이런 세상이 아닙니다. 누구나 먹고 사는데 걱정 없고 안 입고 온 꼴 안 보고 살기가 힘들어 분하고 서러워서 목숨 끊을 일이 없는 세상. 이것은 진보만의 꿈도
보수만의 희망도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정치인이라면 누구나 노력해야 할, 아직은 오지 않은, 그러나 반드시 와야 할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정파와 노선은 달라도 우리가 같은 곳을 보고 있다면 그 꿈은 우리 모두의 꿈입니다. 노무현의 꿈이었고 우리 모두의 희망인 그런 나라, 저 안철수가 반드시 만들어 가겠습니다. 아무리 실패하고 좌절하지 않고 내일을 위해, 미래를 위해 끊임없이 도전했던 바보 노무현의 길을 저 안철수는 기억하겠습니다. 끝으로 20년 전 노무현 대통령의 편지에 나오는 한 구절로 오늘 제 이야기를 마칠까 합니다. 정치가 썩었다고 고개를 돌리지 마십시오. 낡은 정치를 새로운 정치로 바꾸는 힘은 국민 여러분께 있습니다. 아직 지지 후보를 정하지 못하셨다면 우리 아이들이 커서 살아갈 세상을 그려보세요. 역대급 비호감 대선을 보면서 대한민국 정치 이대로는 안 된다는 많은 분들의 걱정을 들으면서 문득 노무현 대통령이 걸어온 길 속에 저 안철수를 비추어 보았습니다.